5분 책방 세상이 파래진다면 타케타 아이노의 책인데 그리고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네. 이 글이 어떻게 좋았고 좀 특징이 있다면 그 주인공의 심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일단 세상이 파래진다면 되게 어떻게 보면 판타지 같기도 하면서 되게 현실적인 묘면도 다르게 담고 있는 책 중 하나예요. 이 책은 일단 주인공은 카나입니다. 카나는 일단은 좀 괴롭힘 좀 당하고 되게 소심하고 되게 내성적인 아이고 이제 여기서 친구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화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카나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요? 카나가 되게 쾌활하고 인물관계는 리오를 만났어요. 그래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런데 제목에 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파래져요? 왜요? 이게 약간 바이러스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이게 갑자기 이렇게 팍 했는데 기침을 했는데 이제 어떤 파란색 액체가 나온 거예요. 되게 가시로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액체가 뭔가 하다가 연구를 해보고 그러고 있다가 되게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자기도 같은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근데 세상이 파래져요. 그래서 근데 세상이 파래지면 되게 사람들은 부정적이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막상 이 친구 루는 되게 먼저 다가와주고 유머 감각 있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런 친구를 보면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시간을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세상이 파래진다는 게 얘네들 눈에 그런 거예요? 진짜 파래지는 거예요? 얘네들 눈에 그런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파랗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네. 뭐 건강에 문제는 없고요? 네, 건강에 문제는 없어요. 따로 나오진 않아요. 굉장히 좀 글밥이 좀 많은데 여기에서 가장 잘 묘사되고 있는 건 뭐예요? 잘 묘사되고 있는 거? 뭐 심정이에요? 아니면 파란 세상에 대한 관찰이에요? 아니면 두 사람의 우정이에요? 우정이랑 아무래도 심정이지 않을까. 세상이 파래졌는데 친구 때문에 파래진 거잖아요. 그럼 민서는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친구한테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막 먼저 화를 낼 것 같아요. 따지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뭐냐고 느껴지냐면 이게 그냥 파란색이라고 묘사를 했을 뿐이지 친구의 시각대로 남을 보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작가는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가 그 어떤 사람을 경멸하거나 너무 싫어하면 같이 그 사람의 그 친구의 시각으로 나의 동지자잖아요. 동질적인 친구니까 그 사람을 친구의 시각으로 보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는 되게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친구의 시각이나 친구의 관점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사귄다는 건 누군가를 되게 소중하게 아끼게 된다는 건 그 사람의 편견을 품게 된다. 이런 말도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모의 색깔이 나한테 되게 입혀진다고 생각하면 좀 약간 무섭지 않아요? 부모가 그런 존재라는 게. 그래서 세상이 파래져서 결론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플롯이 되게 복잡해 보이진 않는데 무슨 글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왜냐면 괴롭힘 당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이것도 고쳐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뭔가 이입이 잘 된다랄까? 되게 글을 그렇게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 괴롭힘 당하는 느낌이나 그런 특징 같은 걸 너무 디테일하게 잘 살리는 그냥 괴롭힘 당해서 그 아이의 심정가 주인공의 심정이죠. 여기서 그 친구의 유일한 친구의 손길을 잡아서 헤쳐나가는 모습이 되게 재밌으면서도 마음이 아팠다. 근데 왜 얘 왕따 당해요? 아무래도 되게 내성적이기도 하고 여기서 아는데 몸집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좀 살이 있고. 내성적이고 몸집이 크다고 다 왕따를 당하거나 근데 괴롭힘을 당하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말수가 적고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다 보니까 표적이 되기 쉽지 않나. 근데 보통 인싸라고 생각하는 좀 시끄러운 애들은 좀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반응을 해주는 애들을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그쵸. 그런 애들은 되게 압도적으로 내성적인 애들이 많은데. 어. 그러니까 수요가 있을 텐데. 근데 반응을 해주고 내가 따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제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카나가 그렇게 막 반응해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되게 차가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외모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약간 차가운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뭔가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고 그렇다고 뭔가 잘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건 옳지 못한 일이죠. 그죠? 근데 사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회가 인간이 그냥 모아놓은 사회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회도 어울려 사는 거. 사회 자체도 그냥 뭔가 한 개체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되게 좋은 애들이 다 모였어. 5명이. 그렇다고 그 5명이 좋은 사회를 만들진 않아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네요.
다 좋은 사람이면 그 5명 모이면 당연히 좋은 사회가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회가 되면 그 사회가 그냥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체에 도움이 안 되는 나쁜 애들 있죠. 뭐 이간질을 일삼다거나 나쁜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력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되게 배척하고 나쁜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다 개인이 못되기만 해서는 그런 일이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회 속에서의 일원으로서의 사회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뭐 왕따를 시키고 배척하고 사회화가 덜 된 애들을 괴롭히는 거는 굉장히 나쁘죠. 근데 그런 현상이 생기면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사회에 도움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근절돼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건 나쁠 거 없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되게 괴롭잖아요. 매력이라는 거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느끼는 거예요? 남이 느끼는 남이 나한테 거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매력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어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서글프지 않아요? 아무도 없으면 난 매력이 필요 없는 사람인가? 누군가가 아니. 있을 때 매력이 있거든요, 사람은. 상대 느끼는 사람이 있어야 매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나 자신한테 매력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도 되지. 근데 내가 나 자신한테 매력이 있다고 느끼게끔 노력을 했어. 근데 결론적으로 상대가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 혼자 살아간다면 매력이라는 게 의미 자체가 없지 않나? 상대가 있을 때 매력이라는 게 필요하다. 되게 그런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로 살아가는 거, 사회에서 필요한 나로 살아가는 거. 요즘 애들은 점점 더 뭐 애들의 평판이나 그 서열을 중시해가지고 그룹끼리도 뭐 인싸 그룹이고 아싸 그룹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그게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크면 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그렇게 어른을 흉내내는 게 좀 가엽기도 해요. 오히려.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인싸 그룹에 못 들어간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뭐 이렇게 사회 자체의 레벨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또 거기에서 편안하게 행복한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내가 이 친구랑 사귀니까 내 가치가 올라갈 거야. 이거는 좀 약간 스스로한테 창피하지 않나요? 자기 가치는 자기가 올려야지. 왜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가치를 올리려고 그래요. 그건 되게 약간 어른들 중에서도 좀 저열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애들이 안 배웠으면 하는 일이죠. 근데 물론 내 쪽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생각보다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 무의식적으로는 선생님도 그럴 때 있죠. 얘랑 다니니까 뿌대 날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어. 있죠. 얘랑 나면 간지나지. 얘는 옷을 잘 입어. 그 그룹에 있으니까 얘가 매력이 있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인간관계가 나를 돋보이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냥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는 괜찮지만 얘를 이용해서 내가 돋보여야지는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 때는 그랬는데 되게 이쁜 애랑 있으면 옆에 있으면 그 애가 더 못나 보여서 오히려 예쁜 애들하고 잘 안 다녔는데 이제 바뀌었나 보다. 그죠? 오히려 걔네랑 있으면 뭔가 자기도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그런 상태로 올라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창피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내가 친구 없으니까 너랑 다르지. 난 너 급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은 못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속으로는 알겠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좀 끔찍하네요.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제가 좀 질문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질문해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볼게요. 진짜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 진짜 친구란 이 사람하고 있을 때 내 모습이 되게 편한 사람. 편한 사람. 내가 있을 때 거짓말을 안 하고 이 사람 있으면 되게 편한데 얘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이런데 있어요. 난 이 상태로 되게 인정받는, 수용받는다는 기분이 들게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선생님도 이제 외국에서 지금 결혼해서 굉장히 진취적이어서 한국 남자가 결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 살고 있는 간호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날 수용해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독특한 면이 있어가지고 아니라고 한번 딱 걸리면 그거를 되게 끝까지 보거든요. 끝까지 파가지고 짚고 넘어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회화가 돼서 말을 안 할 뿐이지 그게 항상 쌓여있으면 침전물이 있는 것처럼 항상 고통스러웠는데 내 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시 삼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줬고 그리고 그냥 얘 때문에 더 나은 애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했어요. 더 나은. 나의 이런 면을 좀 좋게 만들고 싶다. 왜냐면 얘가 다 수용해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진짜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 되게 소설이나 책 같은 걸 보면 되게 친구한테 목숨 걸고 막 그러는 애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래서 막 작가가 원하는 거는 되게 친구를 되게 사이좋게 지내자 대충 이 말 같은데 되게 친구가 되게 가족처럼 막 되게 끈끈한 사이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글을 쓰시더라고요. 되게 강조하면서. 마치 그래야 되는 것처럼. 네, 근데 친구 말고 가족한테 그래야지. 친구한테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말 동무해주는 친구, 그다음에 말 편하게 할 수 있는 친구, 그다음에 내 마음을 잘 공감해줄 수 있는 친구, 이걸로 족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목숨 걸고 같이 일하는데도 쟤를 살려줘야 할 판인가. 친구는 그냥 뭐 내 목숨만큼 소중하지 않다 이거야? 네, 뭐 그렇죠. 그리고 뭐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은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소중해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소중하죠. 그럴 수 있죠. 친구보다 훨씬. 친구보다는 혈연으로 엮였으니까. 음. 근데 가족끼리도 경쟁하고 싸우고 돈으로 유산 때문에 소송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유전자를 나눈 거는 물보다 진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은 괴롭힘을 목격한 적이 있다면, 아니면 괴롭힘 당하는 걸 본 적이 있다면, 아니면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괴롭힘을 당하는 건 많이 봤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심하게 당하진 않고 그냥 약간 눈치 없는 애를 꼽준다? 그 정도로는 봤는데 그냥 그게 뭐 신변에 가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 정도면은 그냥 약간 묵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러면 이제 선생님은 키가 큰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려가지고 친구들이 키가 크니까 다른 애들보다 한 뼘 정도 키가 컸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는 했었죠. 야 그건 너무 심하다. 야, 그만 좀 하자. 이 정도는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심하면.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렇게 나도 선생님도 경계를 지키는 편이라서 무조건 다 개입하진 않은데 너무 심하면? 너무 심하면의 기준도 애매하잖아요. 네. 폭력이나 가해가 있으면 얘기할 것 같아요. 언어든 물리적이든 폭력이나 가해가 있으면은 걔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방관자로 살아라 아니면은 개입을 해라 그거 되게 애매해요. 그죠? 왜 참견이냐고 할 수도 있고. 되게 어려운 일이죠. 저 근데 같으면 얘는 어떻게 참견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참견한 거죠. 괴롭힘 하는 거 봤는데 제 친구가 인기 많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의외로 생각해요, 사람들은. 근데 인기 많은 친구는 얘한테 왜 빠졌죠? 되게 이런 모습이 되게 옛날 과거가 생각이 자기가 나서 그래 자기도 좀 이렇게 외로운 시절이 있어서요. 있어서.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괴롭힘을 목격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중학교 3학년 언니들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되게 막 괴롭히는 현상을 본 적이 있어요. 대충은 그냥 손 씻고 있었는데 그때 봤을 어떤 때, 식으로요? 그러니까 화장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창문이 있고 거기 바로 밑에 여자물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명 애를 되게 뭐라 하고 막 그러는 걸 봤어요. 근데 뭐 괴롭힘이라 보기는 어렵고 되게 왕따, 뭐 은따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 봤을 때 되게 막 소설 같은 거 이렇게 자꾸 보면 막 되게 힘도 약한 애가 이렇게 도와주려 나서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서질 못하겠는 거예요. 막상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나도 찍힐까 무서워서. 그래서 그렇게 나간 사람이 되게 대단한 것 같고, 근데 나도 그냥 방관자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음 찝찝해서. 근데 또 되게 애매한 게 그러고서 또 친하다고 또 거기에 그 피해자처럼 보이는 애가 너 때문에 내가 얘네랑 못 놀면 책임질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도 봤거든요. 되게 황당했어요. 내 친구가 걔를 위해서 나서줬는데 걔는 그렇게라도 거기 껴고 싶어 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조용히 하는 식으로 오히려 더 적반하장일 수도 있고 사회라는 게 되게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학교 생활 신경 쓰지 말아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이 쉽지. 그런 얘기 어떤 애가 하더라고요. 아무 이유도 모르고 뭐 전화를 하면 연락도 안 하고 아줌마들끼리 그리고 자기 빼고 놀러 가서 사진 찍고 막 자기 빼고 커피숍 가서 사진 찍은 거 올리고 카톡에서 자기 빵 빼고서 카톡이라고 다시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엄마는 살 수 있냐고 엄마한테 막 따졌나 봐요. 엄마도 죽고 싶을 텐데 왜 나보고 참으라고 하냐.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또래 집단이 꼭 전부일 때가 있죠. 되게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그 잠깐이 전부 같거든요. 안 갈 것 같은데 지나갑니다. 또 지나간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나가고 그 시절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는 약해서 공부하기 싫어서 함께 있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안 할 때는 불안하잖아요.
그럼 모여요.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지나가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면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지나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사람을 안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다 끝까지 못 만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 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은 내 진심만 가지고 나를 판단해 달라고 우기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상한데? 그러면 나를 진심으로 판단해 줄 거면 나도 남을 진심으로 판단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체형, 뭐 얼굴, 뭐 지능, 센스 이런 거 모두 다 총체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진심이라고. 이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징그러워요. 나 안 좋아? 나 좋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른들 선생님 무섭다 그랬잖아요. 그런가 어른이 얼마나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을 때 좋아하지 않나요? 그게 감정이 되든 뭐가 되든. 세상에 파래진다면 어떤 친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되게 되게 웹소설 좋아하는 사람? 약간 웹소설 그런 같아요? 되게 독특한 느낌. 그러면 얘가 막 왕따당하고 외로운 시간 보낼 때 부모는 뭐예요? 부모님이 없어요. 그게 큰 이유가 있군요. 그래서 얘는 이 친구랑 끝까지 행복하게 지내요? 그쵸. 아무래도 열린 결말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 사건 이후로 더 친해졌고 오히려 좀 더 밝은 모습이 기다리지 않나. 일본 소설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자연하고 연결해가지고 되게 수채화처럼 많이 그리잖아요. 이것도 좀 그래요? 약간 그런 면이 없지 그래서 않아 약간 있어요. 일본풍이라고 하면은 좀 그 지브리처럼 막 그걸 보고 있어도 막 바람 냄새가 날 것 같고 한 되게 청량한 날씨에 4월이나 한 10월 날씨가 떠오르는 것 같아서 되게 청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크게 감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은 재미있었다는 거죠? 네. 네. 평점은요? 5점 만점에 4점. 5점 만점에 4점.